거문이 한자가요. 이게 뭐예요? 오, 오, 클 거, 그죠? 큰 문이죠, 문. 큰 문. 어두운 문이에요, 거문은. 거문은 뭐냐면, 아우, 이거 또 동화 선생님이 이렇게 찍어놨어? 거문은 뭐냐면,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아우, 잠깐만요. 아이씨, 이것도 택배다. 여보세요? 그 통에다 그냥 넣어놓으세요. 나무 통에다. 예, 그 안에 넣어놓으세요. 예. 어쩔 수 없어. 자, 거문은 뭐냐면요.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비쳐요. 이렇게. 햇빛을 비치는데 내가 이 앞에 가서 이렇게 가리는 거야. 햇빛을.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그림자만으로.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다른 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어둡게 만드는.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암성.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둡게 만드는 별이에요. 거문은. 그 다음에 사람을 품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품평을 해요. 뭐를 품평해요? 만물을 품평해요. 만물을 품평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문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뭐 저 물건은 어떻고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뭐 오늘 일은 누가 잘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품평하는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만물에는 사람도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거문의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문의 상황이 좋으면. 그렇죠. 비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판사도 그렇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을 품평해주는 위치에 가 있는데 거문이 나빠요. 거문이 나빠. 좋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이 오히려 품평을 당하는 상황에 가죠. 그래서 거문의 기가 제일 나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살성이 있으면. 거문의 기에 살성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문은 말 그대로 말이에요. 말. 언어. 언어인데 품한다 그랬으니까 사품이니까 뭐야? 비판적인 언어죠. 이거는. 비판적인 언어. 말은 말인데 천상은요? 천상도 말이거든요. 천상도 말인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상냥한 말이고 뭔가 지금 천상은 권위가 있으니까 약간 권위가 있는 말이고요. 그래서 외국어 같은 건 차라리 천상이 더 잘해요. 외국어인 경우는 천상이 더 잘해요. 외국어인 거. 거문보다. 그래서 거문은 말은 말인데 우리가 컴퓨터도 말이죠 사실은. 그죠? 컴퓨터도. 그래서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거 말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오궁의 거문이에요. 그런 쪽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러니까 어느 쪽의 언어냐면 약간의 그 기계적인 언어 내지는 거기 천기까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약간 그런 식의 말이에요. 말이. 아니요. 거문이. 그러니까 천상은 그대로 그냥 말이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외국어. 그래서 뭐 외교적인 말 이런 건 천상이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얘는 비판적인 말, 논리적인 언어 뭐 이런 것들은 거문이 더 잘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햇빛을 가리니까 이제 뭐예요? 내 햇빛 가리지 마 이렇게 되죠.
그죠? 너는 왜 내 햇빛을 가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12 구설이다. 그러니까 거무는 항상 12 구설이 따라다녀요. 이 중에서 제일 나쁜 건 사실은 문곡하고 살성이 있으면 더 심해져요. 왜냐면 문곡도 암성이에요. 이것도 어두운 별이거든요. 이것도 어두운 별이라서 이런 것들하고 있으면 문곡도 말이거든요. 오히려 더 나빠요. 그러면 이제 거문이 화기가 되면 천상도 화기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현기협인으로. 그죠? 거문이 기가 되면 천상도 화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에 조금 불리해지냐면 나중에 면접. 뭐 이런 거에 좀 불리해져. 말하는 면접. 이런 거에 불리해져요. 그래서 거문이 이렇게 돼 있으면 뭐를 꼭 봐야 돼요? 태양의 향배. 그죠? 태양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묘왕지에 가 있어야 아무리 거문이 세상을 어둡게 한다 해도 태양빛을 이길 수는 없죠. 그래서 태양이 묘왕지에 있는가를 꼭 봐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문 자체에 초선종학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묘유궁 기거나 자오궁 기거에서 우리가 초선종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묘유궁 기거나 자오궁 기거에서 초선종학이라고 얘기했는데 거문 자체에 초선종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건 얘기를 한 건데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도 처음에는 잘 됐다가 끝에 가서 나쁘게 끝나는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거문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같은 좋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부모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뭐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아버지가 약간 너무 권위적으로 강압적으로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서 정말로 못 살아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문은 조업을 이을 수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조업을 못 잇죠.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을 개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문 명들이 왜 스티브 잡스도 왜 자기가 개발해놓고 자기가 회사 차려놓고 자기가 쫓겨났잖아.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거문 명들은. 그 다음에 나서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걸로 시비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거문이 혹시 성공하면 1인자가 되지 말고 2인자로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별 탈 없다. 그러니까 1인자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꼭 씹혀요.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그게 초선종학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거문이 살성이 너무 많으면 그런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살성이 너무 많으면 이건 완전히 뭐 시정잡배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굉장히 욕도 잘하고요. 교양도 없고요. 그래서 거문이 있으면 꼭 뭘 봐야 되냐면 창곡이 있어야 이 사람이 예의가 좀 있고 문화적이고 좀 진화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곡이 없으면 약간 덜 진화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창곡이 있어야 마음이 좀 넓고 포용력이 생겨요. 살성만 있으면 창곡이 없이 살성만 있으면 계속 따지기만 하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막 이러고 이제. 그리고 이런 사람 손님 받으면 안 맞는데요? 이게 1번 얘기야. 아닌데요? 맞아도 아니라고 얘기해. 굉장히 힘들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관우하려면 보필 자체가 관우한 별이니까 이게 관우하고 좀 도량이 넓으려면 보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교양이 없고 너무 따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곡이 있는가를 꼭 봐줘야 돼요. 염정도 창곡이 있는가 꼭 보라 그랬죠. 왜요? 염정도 무식한 별이라 그래요. 용맹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정이나 거문이나 약간 무식한 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문에 살성이 많으면 요걸 진짜 잘해요. 그래서 탐낭도 말을 잘하는데 탐낭은 주로 무슨 말이에요? 감정적인 거, 약간 교제성 말. 그죠? 교제성 말이에요, 거기는. 그 다음에 천상은 말은 말인데 신용 있는 말, 약간 권위 있는 말, 뭐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 이런 거고요. 거문은 비판적인 말,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대표하는 게 그런 것들이고 창곡 자체도 말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 문창하고 문곡 중에서는 문곡이 또 언어고 화술이고 이래요. 그래서 거문은 화록, 화권, 화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록권과 기가 그 자미두수에서는 용신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는데, 그 거문은 화록보다 화권이 훨씬 더 말도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하고 이론도 확실하고 그래요. 화권이, 거문 화권이. 그다음에 이제 거문 화기가 오면 가장 시비구설이 많고 대인관계도 힘들고 그래요. 자,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거문. 약간 이렇게 조금 아주 잘생기지 않아요? 저 거문 보면. 그죠? 약간 되게 쪼그랗게 생겨서. 자, 거문은 발음대로 거문성이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거문성. 거문의 화기는, 거문은 어떤 기운으로 통하냐면 어두울 암성이라고 한다. 거문의 모든 성질은 이 암에서 출발하면 이해하기 쉽다. 자, 암의 글자를 보면 암이라는 글자는 날일자, 그죠? 태양을 옆으로 밀쳐내고 한편으로 깔고 앉아 있겠다는 모습이다. 이거 이해하세요? 글자 갖고 지금 그냥 설명한 거예요. 암자 갖고 그냥 이 선생님 나름대로 이게 뭐야? 얘를 밀쳐내고, 그죠? 얘를 밀쳐내고 얘를 깔고 앉았죠, 자기가 이렇게. 얘를 깔고 앉았죠, 이렇게 한자로, 그죠? 태양을 깔고 앉아 있다는 얘기 이렇게. 얘는 없애고. 이건 그냥 원래 정통 저 해자는 아니고 아시겠죠? 즉 태양빛을 가리겠다는 심보가 보이지 않는가. 만물에 빛을 주는 태양을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 천하창생의 원성과 시비가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거문은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시비와 구설이다. 그러니까 시비구설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거문, 암성, 시비구설. 거문은 모든 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앉은 궁도 어둡게 만들어요. 앉아있는 궁도 어둡게 하니 빛을 발산하는 태양을 제외한 모든 성과 복덕궁을 제외한 모든 궁의 거문을 만나는 것을 싫어한다. 복덕궁의 거문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은 거문의 시비구설이 뭘로 변하냐면 생각이나 관념에 대한 시비를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변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뭐 비평가라든지, 그죠? 검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거문 화기는 복덕궁에서도 꺼려서 만나게 되면 정신적인 근심과 곤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니까 거문은 암성이니까 남모르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복덕궁에 거문 화기가 있으면. 남모르는 고민. 거문 암성이잖아요. 그죠? 다른 성이 거문을 만나면 해당 성의 어두운 부분이 증가되고 12사항궁의 자에도 해당 궁을 어둡고 불리하게 한다. 자, 거문의 부처궁에는 늘 태음이 있어요. 그러면 거문도 어두운 별이고요. 태음도 밝은 별은 아니죠. 태음 뭐라 그랬어요?
심장불로라 그랬죠. 깊은 곳에 감춰두고 불로 노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감추는 게 많고 비밀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문이 태음을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 태음도 어떻게 되는 거야? 더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부부불화가 많다. 대신에 그러니까 태음이라는 별은 인물이 좋은 별이잖아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인을 얻을 수는 있겠죠. 자, 거문의 암에는 12구설뿐 아니라 밝지 못한 것, 자, 밝지 못한 것, 깊은 것, 은폐. 거기에 이제 타라까지 있으면 더 그렇죠. 은폐.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태음 타라도 은폐고 거문 타라도 은폐예요. 그다음에 숨은 것, 반대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다음에 말할 수 없는 것, 신비감, 음모, 사망, 도피, 암중 진행, 저조 등의 의미가 있다. 요건 안 외워도 그냥 암성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가 저 안에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깊은 곳에 뭐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내가 잘 모르니까 신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뭐 굳이 안 외워도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거문의 암적 성질을 해소하는 별은 태양뿐이다. 왼쪽의 태양과 아래쪽의 태양이 입자 위에 올라서면 빛을 날 uk자로 변한다.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빛날 uk자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태양이 밝아버리면 겨문도 별 수 없이 태양을 밝게 하는데 협조할 수밖에 없으니 묘왕지의 태양만은 거문을 꺼리지 않게 된다. 자, 명신궁에 있으면 일생, 자, 하여튼 요거요. 장난 12를 초래하고, 그러니까 12구설만 외우시면 돼. 암성 12구설, 그 다음에 초선종학, 뭐 진태양난이나 초선종학이나 뭐, 그죠? 자, 성격은 당연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문곡이 있으면 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거문하고 문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문하고 문곡이 있으면 화이상지라 그래서 거문하고 특히 이제 화기가 더 심하겠죠. 문곡의 기나. 거문하고 문곡하고 동궁에 있으면 화이상지, 화하는데 상 잃어버려요. 뭐를 잃어버려요? 뜻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혼자 소설을 쓰는 거야. 저 사람은 아닌데 자기 혼자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의심을 하고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그런 걸 표출해내요.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저쪽 사람은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쪽 사람이 주고 싶다가도 어때요? 안 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뜻을 잃어버리는 거야. 둘이 사이가 좋았다가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의심을 많이 해요. 이상한 의심을. 그렇죠. 오해죠. 근데 그게 그냥 오해라고 말하기 좀 근데 하여튼 의심에 따른 오해야. 응, 오해. 두뇌가 좋으며 반응이 빨라서 말참견을 좋아하며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욕을 먹기도 한다. 사물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작고 세심한 면에 관심이 많고 연상력이 풍부하나 현실에서는 항상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거문의 암적 성향이 정오의 태양에 의해 밝아지려면 시간이 걸리므로 거문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유년 시절에는 힘들겠죠. 그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발달하는 거예요. 자, 여명은 자기를 과장하지 않으며 세심하다. 사람과의 인연. 이게 세심한 게 뭐냐면요. 대신에 이런 건 있어요. 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세심하게 어두운 부분을 다 아니까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그 성향은 있어요. 아주 세심하게 챙겨주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다 챙겨갖고 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같이 놀러 간다 그러면
뭐 내가 생각 안 내, 뭐 다 일일이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야. 뭐 칫솔이니 뭐니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다 아주 그냥 일제를. 예. 그러니까 세심하게. 사람과의 인연은 좋으나 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 금방 다가가서 금방 못 사귀어요. 그 일이나 사업의 성패와 기복이 많은데 너무나 많은 것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거문은 남성으로서 상문을 만나면 육친에 불리하거나 상을 당하게 된다. 상문이 이 저기 상문백호 있죠? 상문 이건가? 상문. 초상 나는 거예요. 초상. 그러면 육친에 불리해요. 상을 당하게 된다. 거문이 화기를 만나면 상을 당하거나 또는 이직하거나 강등된다. 근데 어울리는 직업은 변호사, 말하는 거, 외교관, 그죠? 교관, 법관, 종교가, 이론가. 그 다음에 오술, 의학, 사법, 학술연구, 교육계, 번역, 통역, 대리점, 전문 기술업, 언론계, 경계, 기자, 운수업, 중개업, 뭐 문예평론 이런 거에 좋다는 얘기죠. 자, 거문이 만나는 별들이 뭐뭐뭐 있어요?